과거 선배님들, 이제 어르신들, 형님들 얘기할 때는 주기가 있으니 힘든 시기에 소를 늘려라 이런 포인트를 말씀해 주는데 제 시각에서는 지금은 내실을 더 다져야 돼요. 왜냐면은 인건비나 하다못해 이런 유지비, 전기세도 예전에 비해서 내 농장 경영에 생각지도 않게 자동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를 여지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농장 여건에서 50도면 50도, 100도면 100도, 뭐 진짜 또 밑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 뭐 500도, 1000도 하시는 분들도 각자만의 지금 강구책을 해서 어떤 분들은 뭐 진짜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논농사를 많이 좀 짓다 보니까 밭농사는 누가 하라고 해도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어느 순간 하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하게 되고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진짜 건초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오를 그 환율 때문에 딱 그 체감하고서 안 되겠다 느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이제 전략작물 직불금이라는 그 지금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정책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옥수수랑 호밀이랑 사료용배 세 가지를 심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제가 농업에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게끔 뭐 기계나 구조는 다 돼 있어서 그래서 사료용배를 심어보고 진흥청에도 자료 이제 여쭤보고 여기 우리 요한이 형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다 했는데 나쁠 게 없어서 그리고 실제로 제 나름대로는 비교해보고 한번 해봤는데 전혀 뭐 오히려 수익이 되게 그러니까 사료용 벼를 매긴 지도 지금 한 4년, 5년? 그 정도 저는 됐잖아요. 전구간 먹여요. 그러니까 추울 때는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약간의 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히 겨울에 그런 습 있는 걸 먹으면 소가 혹시나 이제 탈이 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때는 이제 건초로 가고 건초도 연맥만 뭐 폴페스큐, 뭐 보리지, 뭐 오차드, 뭐 이제 제 나름대로는 여러 개를 먹여봤다고 하는데 제일 저는 이제 뭐 그렇죠 비싸다고도 하시는데 비싼 만큼 확실하게 재는 피드백이 와서 그러니까 거의 뭐 티모시랑 비슷한 그런 급이니까 티모시는 저게. 사실 육성호 구간에 그때만 먹이는 거고 저는 이제 연맥도 야 저것도 약간 녹도가 있고 이러니까 안 좋지 않냐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걸 먹여서 출하를 해봤을 때 육색이나 이런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료용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또 보면은 증체 효과가 나죠. 증체가 사실 제가 막 송아지를 잘 케어를 못해요. 바쁜 짧은 시간 내에 뭐 송아지도 일단은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잘 받고 또 못자리 하고 논농사 짓고 뭐 조사료 심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물론 이제 사람을 같이 써서 하긴 하는데 이제 주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막 진짜 우시장에서 와 송아지가 막 5개월 6개월 만에 뭐 저 정도가 되나 이럴 분들처럼 막 진짜 1등에서 칭찬받는 분들처럼 저는 진짜 자신 있게 얘기 잘 못해요 제가. 왜냐면은 막 진짜 뭐 20마리 받을 때랑 지금 제가 1년에 한 5, 60마리 받는데 송아지를 관리를 이제 사실 하려면은 막 조금씩 막 도담매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그 구간을 지나야 되니까 바쁜 시간을 지난 다음에 뭐 분리해서 이렇게 할지언정 송아지를 그러니까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이 축산도 2개 축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바쁠 때는 또 엄청 바쁜 거네. 그래도 이제 뭐 운용의 면허 뭐 했을 때 재밌어요 이게. 그 옛날에 초반에 할 때는 초반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는 이제 배합사료하고 볏짚 사양만 했었잖아요. 맞아요. 응.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료용 벼를 좀 쓰기 시작을 하고. 사료용벼를 사실은 이제 먼저 밑에 지방에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하다가 포기가 되고 문제점이 봤을 때 이제 거기는 트랙터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절되는 부분이 이렇게 이 정도로 되질 않으니까 먹이는 것도 힘들고 거기도 이제 작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모작하고 해야 되니까 녹도가 있을 때 배니까 수분도 많고 바닥이 뭐 진흙이 하고 진흙도 들어오고 하니까 또 사서 먹이는 분이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중도에 약간 법인이든 조합이든 애로사항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타작하는 시기에 이제 하다 보니까 수분도 없고 또 운이 좋게도 양평군에서 참 양평에 축산을 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상수 지역이라 이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정책상으로 농기계 임대 사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농가들이 그래도 이렇게 뭐 적정한 금액에
옥수수 그 사일리지 하는 기계로 작업을 해줘요. 근데 농기구 임대 사업이 참 되게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이게 농기구가 자주 쓰이고 필요할 때는 남들도 다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뭐 행정상의 뭐 어떻게 보면 군수님 마인드나 저는 군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거 담당하는 뭐 팀장님 뭐 밑에 주무관들 마인드가 되게 다른 게 이제 네. 어느 순간 농가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한다 보니까 어느 순간 파트를 나눠서 네. 전담으로 맡더라고요. 옥수수 파종식에는 이분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비 오면은 농가한테 전화해서 네. 일정 수정해서 어쨌든 농가들은 비 온다고 늦춰져서 가만히 있으면 또 나도 해야 돼 몰리면 안 되니까 전화해서 일정 며칠 왔으니까 미뤄지고 이제 그런 거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농가가 무조건 얘기해서 네. 돌아갔으면 지금은 그래도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뭘 했고 명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셨다가 먼저 연락을 한 번씩 또 주세요. 이쯤 되면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깜빡하다가도 해야지 하면서 일정 잡아서 빨리 또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물론 바쁘지만 네. 어느 분이 또 이제 뭐 10명이 접수하는 거랑 한 30명이 접수하는 거는 또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양평이 이제 네. 군치고는 제일 크니까 양평에서 또 그런 게 근데 이제 하여간 입장을 많이 생각해줘서 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수리비나 이런 게 적자폭이 크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강원도 뭐 이쪽 횡성, 홍천 이쪽만 봐도 이제 법인이나 개인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개인이 하면 당연히 뭐 내 생업이 달리는 거니까 기본적인 단가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뭐 속히는 분들 여쭤보면은 양평이 되게 그래도 뭔가 저렴하게 그리고 운이 좋게도 지금 경기도에서 운송 보조 지원 사업이 재작년부터 했어요. 근데 시행이 돼서 사실 이제 재작년에는 예산이 일부 이제 군 동물복지과에서 예산을 이제 따와서 이제 농가들한테 일부 또 하셨고 작년에는 또 열심히 하셔서 또 재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따와서 하셨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그래도 이제 가져오셨다고 해서 그게 이제 또 그런 쪽으로도 이제 보존이 되니까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그 기기 임대료 같은 거는 그걸로 또 이제 보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 쌀농사 원래 제가 콤바인하고 다 작업을 해야 될 걸 그 부분으로 조금 이제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이제 빼서 그럼 과거에 그 볏짚 같은 경우도 내가 기른 논에서 나온 볏짚을 썼었어요? 제가 볏짚은 항상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네. 있어도 사요. 있어도. 확보를 좀 해놓고.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제 것만 딱 했는데 네. 막 부족해가지고 뭐 갑자기 조합에 전화해서 뭐 아무래도 그리고 큰 물이면 네. 상태가 좀 안 좋은 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좀 뭐 많진 않더라도 뭐 한 2-3개월째 여유분을 뭐 시켜가지고 해마다 그래 한때는 막 대란처럼 막 그 큰 거 대형이 막 하나에 10만 원 가까이 운송 포함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해가. 뭐 지금이야 이제 8만 원 선으로 정리가 됐는데 과거 한 제 기억에 한 3-4년 3년 전, 3년 전만 해도 진짜 하나에 막 9만 5천 원, 10만 원으로 그때는 되게 좀 농가들이 당황했죠. 이제 그래도 또 그것도 조합에서도 신경 써서 하고 있고 농가들도 살 길 찾으려고 다 이제 수소문해서 그렇게 약간 그럼 그 전에 속값이 좋을 때는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많이 좀 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수익이 나다가 지금 이제 속값도 떨어지고 뭐 최근에 이제 사료값이나 이런 그런 원재료비 부담도 높아지다 보니까 그 수익을 못 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버티고만 있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세요? 제 상황으로만 보면은 네. 이제 제가 좀 되게 좀 성향이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이제 결정을 하기까지 주변 분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이제 왜냐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나중에 잘 되든 안 되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힘들어지면 이제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가족한테 또 스트레스 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저희 이제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희는 이제 우시장에서 소를 사서 이제 비육만 하는 네. 경종농사, 쌀농사를 많이 지면서 비육만 해서 파는 그런 구조였다가 이제 제가 들어오면서 잘 모르지만 암소를 이제 시작하게 됐고 암소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보니까 네. 이제
제가 알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는 막 그런 정보나 네. 그런 이제 판단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괄 사육이 되고 일괄 사육을 하니까 일단 송아지에 네. 대한 미소 이게 이제 확 주니까 네. 경쟁력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볏집만 이제 급여를 이제 안 구입해도 그것만 해도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육도 받고 네. 알아보니까 옥수수나 수다는 되게 이제 많은 그게 있었는데 사료급여라는 거를 잘 이제 그런 정보가 없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해보고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거를 막 한 9월 달에 비라고 네. 8월 달에 근데 그러면은 녹도가 엄청 심해서 하나 딱 가면은 네. 그냥 물이 아주 그냥 어. 물이 한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 한 4분의 1은 물이에요 다. 그냥 그렇죠. 축사 바닥에는 물이 한가득인데 어. 그리고 심지어 녹도가 심하니까 육성만 먹여야 되잖아요. 네, 또 네. 수분이 있으니까 뭐 삽으로 주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어차피 적어도 벽과고 네. 하니까 타작할 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대궁이 좀 빳빳하고 있으니까 작업이 가능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아 이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처음에는 볏집 대체용으로 네. 했는데 해보니까 소들이 사료를 못 먹어요. 이게 너무 영양이 많으니까. 저는 네. 이제 아버님 때부터 저울에 달아 주셨거든요. 네. 지금이야 이제 자동급이기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농장에서는 그냥 저울로 지금 이제 달아서 비육은 달아서 주는데 해보니까 이제 그 알갱이가 있잖아요. 쌀알이 네. 이제 확실하게 그런 알곡이나 이런 게 일반적으로 옥수수 하면은 육성기에 먹이고 이제 골격을 키워주고 에너지가 높으니까. 에너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총체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딱 봐도 얘는 그냥 탄수화물이다. 네. 그냥 쌀 알갱이가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은 코끼리가 살찌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냥 많이 먹어서고 그리고 에너지가가 있으니까 저는 그 농협사료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 기준으로 줘요 사료를. 배합 사료를요? 사실은 되게 네. 옛날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최근에 업데이트 됐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네, 아직 네. 못 받아봤어요. 아, 우리 최호환 컨설턴트 있을 때는 바로바로 갖다 줬을 텐데. 그러니까 진짜 그 옛날에 그냥 지금 필름이 벗겨질만 만하면 그거를 보고 여태까지 주고 6개월 되면 몇 킬로 이렇게 주는데 심지어 그걸 못 먹어요 소들이. 그러니까 그 총체용 벼에 이미 에너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알곡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료를 덜 주게 되고 네. 그렇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 5년 이렇게 했으니까 제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여서 보니까 뭐 몇 개월 때는 어떻게 양을 조절하고 이런 게 이제 있는데 거기서 진짜 사료비가 이제 두수에 비해서 되게 조금 적게 나가는 편이에요. 그럼 배합 사료 비용 사용량도 줄어들으니까 배합 사료 비용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조사료는 내가 저기 직접 재배한 걸 갖다 쓰니까는 그것은 비용이 좀 안 들고. 이제 전략 작물 직불금에서 생각지도 않게 나라에서 이제 직불금 말고 따로 추가로 주는 게 있어요. 네. 1헥타르에 한 5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작년만 해도 430만 원이었는데 네. 올해 아까 그 바뀌었으니까 500만 원이 나오겠죠. 직불금 말고도.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경기도에서는 네. 이렇게 운송 이렇게 조사료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 기준에 뭐 이런 롤 하나 몇 킬로짜리 뭐 75짜리 롤 하나에는 단가가 얼마가 돼서 무게가 얼마 나오니 그런 책정값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의도치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또 이렇게 시행을 해주고 있으니까 되게 또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양평에서 임대사업소에서 작업비 정도는 또 거기서 거의 100%가 비용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시간도 좀 벌고 소에 대한 사료비 부담도 또 줄였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되게 이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처음에는 하셔라 해보셔라. 네. 근데 이제 선배님들이시죠 다 네. 이제 어르신들 얘기할 때 일단은 뭐 농지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2,000평 3,000평 했을 때 사실은 이제 그걸 안 해보셔다 보니까 저는 해봤으니까 제가 이게 좋다고 하지만 네. 전혀 안 해본 거를 하라고만 옆에서 권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또. 네. 근데 이제 저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뭐 당신은 이양기가 있고 땅도 있고. 땅도 있고. 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어찌됐든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땅도 늘어나서 이제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그래도 운이 좋게도 계단 밟듯이 뭐 소가 늘어나든 어떤 설치를 해서 좀 시간을 생기든 그런 식으로 좀 운영이 됐던 것 같아요. 아, 그 발정 탐지기 이것도 쓰시잖아요. 제가 이건 해봤어요. 네. 해봤는데 정보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알 캡슐도 있고, 네, 목걸이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그냥 제 성향이 너무 의지를 하더라고요. 사료 급이기도 처음에 타이머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네.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소가 좀 안 좋아져요. 발정 체크도 좀 잘 네. 못하게 되고 네. 그런 게 있어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네. 해서 무조건 네. 자동급이기 뭐 당연히 그 타이머는 해놓는데 제가 줘요 사료는. 그래야 소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아침에 또 소들이 적기에 사료 안 내리면 울잖아요. 네. 그럼 그때 홀레벌떡 뛰어나가서 사료 내리고 한 번 또 쓱 돌아보면서 다시 작업복 입고 나와서 일하고 그럼 그 쓰던 목걸이는 떼버렸어요? 다? 다 빼버렸어요. 근데 그게 자료가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셨었잖아요. 왜, 이건, 건강 관리도 될 수 있고, 뭐. 근데 제가 또 막상 해보니까 네. 낙농에서 쓰는 게 있고 네, 한우에 쓰는 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목걸이 하나당 네. 내용 연수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우 사육할 때 저희 집은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개량이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좀 농가예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제 뭔가 연구를 하고 정액이나 이런 걸 계속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볼 때 뭐 저희 집 소가 네. 좀 개량이 덜 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음.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신 정액을 갖다 쓰면은 점점. 계속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때 한우기랑 삽소도 찍었잖아요. 네. 영상을 찍었을 때도 그러니까 전 정액 대비해서는 계속 그렇죠. 아니 발전이 되고 상해 있는 거죠. 곡선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냥 우시장만 가도 네. 과거에 비해서 소가 다들 커졌잖아요. 그리고 뭐 도체도 예전에 뭐 진짜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제 소 옛날에는 뭐 한 450만 받아도 크다고 네. 막 그랬다. 지금 실망하잖아요. 이제는 480kg, 500kg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24년도 6월 말까지 해서 거세어 평균 체중이 800kg였어요. 우리 2, 3년 전까지 뭐 네. 저가 얘기했을 때도 전국 도체중 평균 467kg. 네. 그래서 450kg에서 한 450에서 480 사이만 걸리면은 네. 평균이거나 평균 이상이거나 뭐 거의 그 정도를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몇 킬로예요? 지금은 사실 500kg까지는 안 돼. 네, 평균은 네, 네, 평균 500kg까지는 안 되는데 네. 상위 10% 농가들은 500kg가 다 넘어요. 평균 도체중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가 사실 평균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보다 좀 더 앞서 나가 있어요. 네. 돈을 벌기 때문에 상위 10% 농가를 보고 가는데 지금 상위 10% 농가들이 500kg가 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돼야지 지금은 어쨌든 돈이 되니까는. 근데 남 사장님은 그래도 매년 그 자료가 통계가 나오잖아요.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저는 뭐 무게 도체 네, 뭐 도체나 우리 성적들이 평균 성적이 작년보다 올해가 낮고 올해보다 제가- 내년이 낮고. 저도 당연히 1년 결산하면서 네. 소 출하 내역도 한번 이제 훑어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형님 팀장님 근데 제가 C는 안 나오는데 네. 풋볼이 나오긴 하는데 9번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다. 음. 내가 이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총체의 변화는 또 품목 때문에 사료가 이제 덜 들어가고 이래서 그런 걸까요? 했는데 이 말을 하고 나서 네. 뺐는데 9번 툭불이 나왔어요 또 심지어. 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일단은 툭불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안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프로그램 옛날 걸 보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옥수수나 총체변화 이제 좀 다른 제 나름대로 이제 좀 살아남으려고 네. 기준을 하다 보니까 뭐 원뿔 이제 메리트라고 치면은 원뿔에서 투뿔도 많이 나오지만 네. 아쉽게도 9번 때는 좀 많이 안 나오고 대신에 이제 등급은 C는 또 안 나와요. A, B만 나와요 사실. 시동 올 때는 9번도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잠깐 딴 얘기를 했던 건데 소가 작아졌다. 네. 이게 문제점이 뭘까? 네. 분명히 나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분명히 일일이 체크를 해줬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는 제가 이제 회전율이 좀 네. 빠른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소를 보면 60개월 넘은 게 거의 한 마리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요새 정액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초산이나 일산에 큰 걸 또 못 놓겠는 거예요. 수영산이고 그렇죠. 작은 거. 네. 작은 거 넣어주세요. 왜냐면 일단은 잘 네, 나야 돼요. 네, 난상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가 커지는 속도보다 그런 냉도 체중이 커지는 게 더 빨라요. 제가 볼 때 정액이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작은 정액을 넣으니까 소가 좀 작게 나오고 그 소를 또 갖고 뭐 1:3 비육이나 뭐 2:3 비육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소가 이제 조금 작아지는 것 같다. 근데 또 그래서 이제 한 배 더 낳고 해보니까 네. 이제 다시 올라오더라고 도체중. 확실히 그 1산이나 2산에서 나면은 뭐 암소 비육 같은 경우 특히 그 송아지를 딱 한 번 난 거 그 도체랑 네. 한 3산, 4산 때 난 거랑 크기 자체도 확실히 어미가 크면 네. 정액도 큰 걸 넣고 네. 그러면 큰 송아지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 송아지가 커서 이제 도체가 클 이제 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의 유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최고로 더 높은 거를 선별을 해서 작은 거는 아무리 뭐 A가 나와도 네. 그냥 선발 도태를 해버리자. 왜냐면은 그래야 이제 송아지는 좀 큰 걸 받아서 도체할 확률이 높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단면적을 제일 많이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뭐 7번, 8번, 9번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생각보다 너무 그냥 무게로 많이 사실은 사양을 많이 왜냐면 무게가 나가야 돈이 되니까 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상장 출하를 하게 되면은 똑같은 뭐 원뿔인데도 불구하고 7번 투뿔 거의 8번 투뿔에 상응하는 가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유심히 보면 단면적이 뭐 110, 그렇죠, 그렇죠. 120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소를 경매에 사가시는 입장에서는 네. 그런 소가 훨씬 더 그렇죠. 등심 쪽이 커야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공급자고 네. 수요자의 니즈를 맞춰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필요도 있어서 네. 주변에 또 되게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하시는 선배님들 봐도 주 타겟이 어느 순간 도체는 또 다 유행하듯이 어느 정도 이런 취지로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단면적도 이제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60개월이면은 도태를 해요? 암소들? 60개월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오늘 2마리가 나갔는데 네. 한 마리는 딱 50개월 됐고요. 네. 한 마리는 한 45개월에 나갔고 저기도 이제 제가 여기 암소 비육이 한 20마리 이제 여기는 네. 다 거세 아니면 암소 비육만 있는데 한 20마리 정도 있는데 다 한 35개월에서 50개월 미만짜리만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또 젊은 소들을 좀 더 비싸게 단돈 500원이라도 네. 낙찰을 해주시더라고요, 소를. 사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서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진짜 2산, 3산, 한 3산 정도 낳고 하면은 대신에 이제 빨리 그 수정이나 송아지 잘 받아서 그걸 맞춰서 해야 되겠죠. 3산. 근데 아니면은 좀 러프하게 그냥 넉넉히 이제 큰 소를 2산까지 내고 네. 그리고서 좀 비육 기간을 좀 더 주면은 확실히 등급은 나오더라고요. 등급. 그리고 이제 비육 기간이 좀 제 기준에는 짧다고 생각하는데 한 8개월에서 길면 한 10개월? 근데 이제 올 때 이제 사실 임신 후 먹던 친구들이 와서 이제 숙성 비육으로 바로 들어갔는데 네. 처음에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뭐 한 달은 뭐 6kg 대 사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오자마자 9kg, 10kg를 막 줬어요. 근데 그래도 터지는 애들은 터졌었거든요. 그래도 개통이 되나 보네요. 그래도 근데 그게. 또 어쩔 때는 그렇게 주니까 막 입을 갑자기 한 번에 확 닫아버리든지. 아직 제가 볼 때는 살도 더 있는데 소가 이제 여기 이제 망가졌으니까 위가 망가져서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전에는 임신으로만도 줘보고 숙성으로도 줘봤는데 처음에는 임신 후 사료가 싸잖아요. 네네. 확실히 키로당 싸니까 그 위주로 한번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숙성을 매겨서 한 등급만 올라간다 쳐도 확실히 2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숙성을 먹이면. 사실 임신 후 이제 회전율 생각하고 할 때는 이제 2등급이 좀 나오긴 했었어요. 그때는. 2등급이랑 1등급도 가격 차이가 최소 한 2,000원, 3,000원 이게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는 이제 대체적으로 조금 어린 소들이니까 2등급만 안 나오고 좀 1등급만 나와도 또래 1등급 소들보다도 단가가 한 500원 정도는 또 높게 해주시니까 숙성으로 가봤는데 만족을 하고 있어요. 숙성으로 뭐 처음에 5kg대 주다가 뭐 한두 달 지나서 이제 7kg대 가다가 대신 10kg대는 절대 안 가요, 제가. 마지노선이 8.5에서 9kg대. 대신에 그렇게 가서 오래 끌고 갈 수 있으면 끌고 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소들이 좀 꾸준하게 먹어주더라고요. 제가 소를 뺄 때 뭐 진짜 나가게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때는 뭐 잠깐 10kg대 줄지언정 대신에 입을 지금은 닫진 않아요, 소들이 다.
사실 지금 저쪽에 있는 소들이 네. 한 비육한 지 4개월? 네. 여기 와가지고. 근데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사료 섭취를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제 올 빠르면 8월, 늦으면 한 9월쯤에 지금 출하를 할 생각인데 생각보다 이제 살 붙는 거나 저 정도면은 지금 평균 지금 한 암소 20마리에서 한 430에서 50은 나오겠다. 거세가 아니고 암소다 보니까 저 정도면은 되게 좀 나가봐야 아는데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적자를 보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 지금 이제 찍어 네. 오신다고 할 때 네. 이게 참 괜찮아, 얘기해봐. 이게 말이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제가 독립 경영해서 네.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리가 11년 차 되는데요. 한 해 한 해보다 조금씩 개선이 돼서 사실은 절대 뒤로 간 적은 없어요. 그 이제 저도 이제 스타일을 보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컴팩트하게 키우잖아요. 절대 무리하지 않고 키울 때도 확 질러갖고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네. 막 20대 이제 후반에 30대 초반에는 네. 되게 소를 많이 키우고 외형적으로 크게 이거가 네. 되게 좋아 보였어요. 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욕도 되게 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자녀가 3명인데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당연히 와이프랑도 좋을 때도 있지만 다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머니랑 다 같이 사시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일도 소중한데 오늘도 소중하잖아요. 네, 이게 네. 약간 축산이랑 다른 관점으로 네, 저 네.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힘들면 네. 어쩔 수 없이 와이프한테 짜증을 내요. 네. 해보니까 일을. 네. 일이 이제 내 기준에서는 막 힘든데 또 와이프 입장에서는 뭐 어디 또 애기들 행사할 때 가져야 되고 네. 맞는 얘기니까 와이프는 저한테 얘기하지만 제 조금 창피한 우선순위가 일단은 일이 저는 조금 우선순위라고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좀 해서 이해를 해줘서 하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우리 가족을 노동의 인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그냥 못하면 못하는 거다. 내가 사람을 써서 하면 네. 거기까지가 내 역량이지. 네. 내 어머님, 내 와이프, 내 자녀가 이제 컸을 때 이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해서 하면 네.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좀 서운할 일도 생기고. 요거는 사실 저희 이제 아버지 때 그 경험을 봤어요. 근데 물론 당연히 그 시대상도 있지만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구조가 맞았고. 네. 근데 이제 제 자녀 입장에서는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좀 쉴 때 쉬셔야 되고 몸도 아프신데 또 일은 네. 이제 벌려놓으니까 네. 네.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때는 또 엄청 힘드시잖아요. 보이잖아요. 자녀 입장에서. 나는 혹시나 내가 경영하게 되면 네. 내가 급여를 지불을 사람을 써서 아니면은 자동화 시설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절대 이제 뭐 와이프나 어머님이나 이거를 이제 당연히 알아서 도와주세요. 네. 알아서 진짜. 근데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을 하지 말자. 도와주시는 거는 고맙지만 그쵸. 뭐 일단 없어도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네, 생각으로 그렇죠. 사업을 확장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의욕이 넘치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은 네. 뭔가 열심히 해서 좀 더 성장을 하고 싶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안정감 네. 또 이제 건강 적당한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제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딱 영역까지만 저는 막 무리하게 물론 그 무리라는 표현이 네. 필요할 때도 있는데 혹시나 이제 과감하게 투자했는데 네. 물론 잘 되려고 한 건데 혹시나 이제 너무 힘들어지면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새 이제 축산 경기가 힘든 만큼 혹시나 주변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라도 소가 늘어나면 네. 거기에 따라 생각이 좀 바뀌잖아요. 소가 일단 있는 상태에서 그럼 농장을 혹시나 나중에 사도 네. 빚이 생겨도 일단은 이제 표현하는 공장이 돌아가니까 네네. 뭐 이자도 내고 네. 소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투자할 때는 또 과감하게 딱 했는데 축산 경기 안 좋아지고 그렇죠. 힘들어지면은 뭐 이 경제적인 게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건 절대 네.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또 일 더 하게 되고 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짜증도 나고 짜증 내는 게 이제 뭐 주변에 있는 가까운 제3자한테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경영을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이제 판단해서 그래서 뭐 하나 고민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제 되게 많이 물어보고 처음에도 여기
이제 농장 임대하고 운영할 때도 겁이 났죠. 왜냐면은 100개랑 200개는 또 다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앞으로 방향성을 나아가 보려면 해봐라. 네. 뭐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든 한번 해보니까 해보니까 느끼는 감정이 있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생각하는 거랑 진짜 내 몸으로 부딪혀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 네. 이래서 왜 이렇게 하셨구나. 주변에 형님들이 네. 왜 이렇게 해서 벌렸구나를 말로 들을 때는 이해를 네. 못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해보니까 그래 이래서 저 형이 저렇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고 했던 게 이제 이해가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도 자리 이제 또 이렇게 잡고 하니까 네. 아직은 지금 이제 올해 39, 87년생이니까 네. 이제 준비도 잘 해서 뭐 농장을 한번 또 계획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더 늘리시려고? 그렇죠. 아니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운데 네. 또 쉽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러니까 아까 네.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네. 차량에다가 네. 뭐 전에는 뭐 다 일일이 뭐 장비로 뭐 볏짚이나 건초나 네. 조사료를 까대기해서 삽으로 줬다 치면은 네. 뭐 차에다가 이제 배급하는 형식으로 네. 운영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심지어 자동급이까지 또 설치가 되면 손이 잘 안 그런 가죠. 방법도 네. 있고 네.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지역이나 그 내 환경에는 진짜 배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네, 저는 네. 배합이 맞지 않거든요. 네. 제가 판단할 때 배합을 하려면 사실 거기에 따르는 뭐 부산물들을 어떻게 수급하고 이런 그렇죠. 레시피도 다 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제 입장에서는 기존에 논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부분도 어떤 분들은 좀 내려놓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데 제 운영 방법이나 지금 환경적으로는 네. 그거를 갖고 있어야 네. 퇴비, 네. 부수 이제 좀 처리하는 그렇죠. 면도 네, 네, 네. 경쟁력이 좀 있고 지금 이제 퇴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되게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퇴비를 이제 퇴적장을 지어서 부숙을 해서 나가는 거에 있어도 되게 좀 경영상의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진 걸로 최선은 지금 뭐 사료용 배합, 총체배라든지 뭐 자체 볏짚 사용이라든지 요런 거랑 배합 사료 사용이 제일 맞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운이 좋게 이제 정책적으로도 아까 뭐 말한 네. 전략작물 직불금이나 네. 이제 환경적이 예전보다 원래 양평이 되게 좀 추운 데잖아요. 네네. 이모작이 힘들었어요, 이모작이. 근데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점점 뭐 과일도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여기도 예전보다는 양평이라는 데가 예전에는 되게 막 진짜 춥고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물론 춥죠. 근데 과거보다는 확실히 네. 이제 조사료를 해도 음. 충분히 될 만한 그런 기후 여건이 조금씩 돼가고 있고 또 네. 됐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총체별만 했다가 총체별을 수확하고 동계작물을 또 심으세요? 네, 이제 맞아요. 동계작물을 하는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라이브라서 심어도 되나? 저는 동계작물 하면은 홈이라고 이게 밀은 양평군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밀어주지 하고 그 지역에 맞는 밀어주는 네, 네. 품목이나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지역은 뭐 마늘이 될 수도 있고 네. 딸기가 논산하면 딸기 유명하듯이 그렇게 막 네. 정책적으로 하듯이 그리고 이제 작년만 해도 이제 호미를 심으면 50원을 줬거든요. 직불금을 추가로 네, 네. 이모작 해가지고 근데 올해는 이모작을 하면 100원을 추가로 줘요. 50원을 주고 또 그러니까 100원을. 150원이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호밀 종잣값도 네, 네. 나오고 그 기계 작업비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면서 부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50원, 150원 기준은 얼마에 얼마를 주는 거예요? 아니 평당? 저 해배당 그 있죠 기준. 저희 이제 공익직불금 나오는 기준에 네네네. 따라서 호밀은 이제 저도 이제 호밀을 딱 했을 때 50원만 주길래 네. 이제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네. 다 그쳐서 왜냐면 호밀을 하면은 네. 노타리에 감겨요. 왜냐면은 다시 총체별을 심든 쌀을 심으려면 노타리빨에 아주 감겨서 그거 걷어내는 데만 진짜 하루를 또 써야 돼요. 뭐 이제 들어가서 네. 다시 그 호밀 그 뭉탱이들 엮인 거를 또 해고 또 노타리 치고 이 네, 작업이 진짜 농업인들한테는 지금이 하루가 금이잖아요 시간이.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한두 해보고 이것도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딱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 올해 일반 추청이나 참드림 일반 조국 쌀을 알고 사료용별로 되게 전환을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조사료 충당되는 부분, 네. 사료용교 많이 그게 이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아, 더 심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근데 지금은 사료용변은 여기 1농장, 2농장에 다 먹일 만큼은 수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사실은 네. 이 농장은 100% 되는데 네. 1농장은 조금 부족할 때가 있어요.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확실히 네. 암소 이제 저 이제 송아지 낳는 네. 소한테는 조금 안 맞는 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살이 쪄요. 그렇죠. 그리고 단점이 아무래도 세절이 너무 입자가 얇으니까 네. 이제 배색임질이 약하니까 소들이 충분히 에너지나 그런 건 됐는데 네. 배색임을 못하니까 약간 그 허한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울어요 좀. 그리고 눈에 띄게 막 갑자기 소가 윤기나게 막 네. 살이 찌는 게 또 보여서 그래서 아 이거는 육성우 때는 줘요. 네. 이제 네. 수정을 시키기 전 단계까지는 주고요. 송아지 낳기 낳는 애들은 이제 송아지 낳기 전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송아지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2월 달까지는 줘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겠죠. 네. 2월 초부터 2월 뭐 3월 초까지는 뭐 수단도 주고 네. 뭐 옥수수도 주고 이제 볏집이 뭐 100%또 네. 있는 거 아니고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하는데 이제 딱 그 넘어서는 볏집만 주죠. 그래야 이제 얘네들 되새김질하면서 네. 좀 소도 안 울기도 하고. 네. 네. 왜냐면은 안 울 정도로 또 사료용교나 옥수수를 주면 애들이 살이 BCS가 찌고. 점점 커지는 게 눈에 네. 보이니까 그러면은 말씀은 뭐 송아지 낳을 때 난상 걸릴 확률도 네. 네. 확실히 많이 먹으면 네. 분변도 또 많이 싸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조절을 하고 있어요. 볏집으로만 지금은 다 현재 네. 볏집으로만 가고 있습니다.